여러분들에게 방송 스피치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보면 그 학교에서도 책을 읽죠, 그쵸? 아이들 앞에서. 어, 건아야. 다 저기 그 마이크 빼줄래요? 마이크 다 켜고 같이 얘기하면서 할 거라서 마이크 다 켜도 괜찮아요. 음. 선생님 계속 질문도 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음. 건아야, 학교에서 책 그 친구들 앞에서 많이 읽어? 어때? 아니요. 요즘에는 책 읽는 거 없어? 선생님이 책 읽기 안 시켜요? 영어 쪽에선 좀 해요. 근데 국어 쪽에서는 별로 안 하고? 국어 쪽에서는 교과서 지문 좀 읽죠. 그쵸. 교과서 지문 읽을 때, 어, 지선이 지금 독서실이라서 보는 것만 해도 될까요? 그랬는데, 괜찮아요. 예. 지선이는 그 독서실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렇구나. 유리는 어때? 학교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발표를 할 때,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PPT 만들어가지고 발표 많이 하지 않아요? 그쵸? 유리 발표할 때 보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본인이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좀 떨어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 많이 떨어요. 많이 떨어요. 그쵸? 중현이는 어떤데? 저는 잘해요. 잘해요. 네. 자신감 있게. 네. 하기 전에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나름의 비법을 좀 그냥, 알려줄래? 그냥, 그냥 애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발표해요. 오, 맞아요. 중현이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듯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발표 태도 중에 여기서 유리 비디오 하나예요. 센터 가서 DJ 하는 어, 패트와 매트는 누구예요? 패트와 매트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빈 예진인 것 같아요. 이예빈 이예진. 예빈이 예진이요? 네. 아, 그렇구나. 패트와 매트. 반가워요. 얼굴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음, 일단 자유롭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오늘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원고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PPT 원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교과서 지문을 읽을 때 너무 빠르지 않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조금 더 알려주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왜 이걸 갖고 왔는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작년에 학생들 앞에서 잠깐 선생님 소개를 했었는데 들었던 사람, 선생님이 누군지, 거나 나머지는 다 모르죠.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준이 알아? 아니요. 모르지. 유리는 모르죠.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졌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건아는 알고 있죠? 네. 목사님 넘겨주실래요? 선생님 이런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막상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에 기회가 있어서 시험을 치고 부산 MBC라는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지는 않지만 목소리가 나오는 더빙, 그러니까 나레이션 성우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거든요. 부산 MBC부터 시작해서 대전에 와서는 대전에 온 지 한 21년이 됐는데 횟수로 20년, 만으로는 20년, 횟수로는 21년이 됐는데 교통방송도 해보고 극동방송도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고 또 대전 MBC에서도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그리고 TV에서 계속 나레이션을 하는 성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물론 방송국에서 일도 하지만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고 세종, 대전, 청주에서 또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 난 뉴스를 또 4주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원고를 받았을 때 그걸 정말 말하는 것처럼 아까 중현이가 얘기했잖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네. 자, 일단 우리가 방송 스피치라고 하면 아나운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방송 화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방송에서 말하는 법을 방송 화법이라고 해요. 그냥 쭉쭉쭉쭉 다 띄워주시면 돼요, 목사님. 네, 이게 보면 아이고 그 전에 네 아나운싱이라는 말은 아나운스의 명사형인데 고지, 발표, 전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나운서를 뉴스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커뮤니케이터나 프리젠터라는 말도 많이 쓴대요. 그리고 방송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또 다 달라져요. 아나운서도 있고 성우도 있고 DJ도 있고 MC도 있고 리포터도 있고 캐스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우가 누군지 알아요? 유리? 성우가 누구게? 잘 모르겠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이렇게 끄덕이면 돼요. 예준이는 어때? 성우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소리만 해서 막 더빙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 오, 맞아, 맞아. 우리 흔히 만화 영화나 안 그러면 그냥 영화를 볼 때 한국말로 막 연기를 하시는 분들 있지? 그런 분들도 성우고, 그 다음에 화면에 해설을 넣는 사람들도 성우예요. VJ 특공대 알아요? 동물농장 이런 데서 화면과 함께 막 그 연기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성우라고 해. 그래서 영어로 보면 건아야 뭐라고 돼 있지? 보이스 액터.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들을 성우라고 해요. 그리고 DJ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음악을 소개해주는 디스크 자키를 DJ라고 하고 MC는 Master of Ceremonies 해가지고 어떤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MC라고 하고 또 리포터는 어떤 상황이나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상 캐스터, 스포츠 캐스터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 역시 전문적으로 해설해주는 사람들을 캐스터라고 해요. 이렇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는데 조금씩 분야에 따라서 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말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볼게요. 그리고 옆에 아까 사진 보면 그 사진은 선생님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선생님이었어요. 예,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아까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는 조금씩 다르게 얘기해. 방송이라고 하면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나운서나 기자들은 정말 어떤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소리 크기도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속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나레이션 그 성우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따라서 사람들이 크기나 소리 크기나 속도, 억양, 음색을 굉장히 자신의 색깔에 맞게 개성을 살려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동물농장에 나오는 성우들은 굉장히 느리게 할까요? 빠르게 할까요? 준현아? 얘기를 느리게? 느리게 했어? 동물농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몰라요? 안 봐요 그거? 네.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은 TV를 잘 안 보는구나. VJ 특공대 뭐 이런 거 알아요? 건아는 알아? 봤어? 건아야, VJ 특공대에 나오는 성우들은 말을 빨리 해요? 아니면 느리게 해요? 빠르게 하죠. 굉장히 빠르게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화면도 역동적인 화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막 생동감 있는 그런 화면을 표현할 때는 말을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소리 높이도 톤도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굉장히 분위기 있는 방송에서는 톤도 낮고 그리고 천천히 하고 화면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리고 방송 진행하는 MC나 DJ,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년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해야지만 저 사람 방송 잘하네? 라는 칭찬을 받게 돼요. 하지만 저기 라디오나 아니면 방송에서 우리 저기 예능 방송에서 아나운서처럼 딱딱하게 하면 방송을 잘한다고 얘기할까, 유라? 어떨까? 만약에 유재석이 딱 나와서 뉴스 앵커처럼 막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방송 참 잘한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어떨 것 같아, 유라? 재미가 없어요. 맞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나운서처럼 하면 안 돼. 그리고 중계방송 하는 사람들은 현장 상황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 굉장히 자세하게 사람들이 다 놓치는 장면까지 자세하게 잘 보고 그걸 묘사를 해서 옆에 있는 해설자하고 같이 대담을 하면서 전문 분야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같은 방송이라도 이렇게 장르에 따라서 다 말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네. 그 신앙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신앙송은 그야말로 어떤 성우가 그러더라고. 훌륭한 성우가 이거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얘기를 해야지 신앙송이 멋있게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음. 이것도 쭉쭉쭉 다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목소리에 후두라는 데가 있는데 후두의 성대가 막 서로 울려가지고 진동으로 만들어진 게 그리고 목 안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돌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목소리인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대가 떨리는 게 좀 다르대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떨린대요. 그리고 보면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우리가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메시지를 어떤 얘기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려면 사실 내용이 중요할 것 같지만 이거 한번 봐봐. 퍼센트 봐봐.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목소리라고 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멋진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을 하러 딱 그 무대 위에 올라왔어요.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 그 아가씨의 외모를 봤을 때는 우와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잘 되죠? 이래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아가씨가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제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면 어떨까? 예준아? 좀 뭔가 안 어울리고 별로일 것 같아요. 맞아요. 별로일 것 같죠? 어, 예쁜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면 굉장히 금상첨화일 텐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깰 거예요. 분위기가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소리, 말하는 법 중간에 지금 잠깐 멈추는 것 같은데 선생님 보여요? 괜찮아요?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하다고 나와서 선생님 얘기 들려요? 들려요? 선생님 제 얘기가 들리나요?
네, 안 끊기고 저는 계속 잘 들립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아까 끊긴 줄 알고. 네, 앞에 것 다시 한번 잠깐.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가 타고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음성이 그렇게 뭐 맑거나 뭐 이렇게 낭낭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편안하고 안정된 목소리를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또 신뢰감 있는 목소리도 좋아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 감성적인 목소리, 건강한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아 듣기 좋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타고난 것보다는 선생님이 한 25 년, 27년 정도 방송을 해 보니까 노력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선생님 맨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는 물론 "목소리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대학교 때까지는 선생님 친구들한테 너 정말 목소리가 좋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방송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다듬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 목소리는요. 목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이 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목사님 다음 걸로 넘겨 주시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내고 또 말하는 법을 위해서 한번 어 자기 목소리도 찾아보고 스트레칭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의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찾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떤 아나운서가 하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거 괜찮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알려줄게요. 자, 가성이라는 건 뭔지 알죠? 우리 노래 부를 때 가성으로 부른다라고 하잖아요. 건아야, 가성으로 부르는 건 어떻게 부르는 거지? 자기의 그 진성으로 되지 않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연하게 해야 된다는 느낌이라.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진짜 자기 목소리 평소에 내는 목소리보다는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막 내는 걸 가성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는 자, 똑바로 한번 앉아 볼까 우리? 앉아 보면 목에다가 손을 이렇게 한번 대봐. 목에다가 이렇게 허리 딱 펴고 목에다가 딱 이렇게 손을 댔을 때 허리 펴고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기대면 안 돼요. 허리 펴고 앉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하고 평소에 내는 소리로 하고 소리를 한번 내 볼래요? 하고 소리를 내 봐요. 예준이도 손 이렇게 대고 아, 손을 대서 목에서 어디가 떨리는지를 한번 봐야 돼. 아, 어. 목의 가운데가 떨려, 위에가 떨려, 아래가 떨려? 아, 중현아 어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네.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가장 잘 내는 진짜 목소리는 가운데 부분이 많이 떨려요. 가장 편안하게 내는 소리. 그런데 내 톤보다 좀 높게 한다. 높은 소리를 낸다 하면 위에서 떨리게 돼 있어요. 어 하고 소리를 내봐요, 한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짚어봐요. 높게. 소리를 들을 때 알 수 있지. 해보면 이 위쪽에 힘이 들어가요. 위쪽에. 가운데보다는. 자, 이제는 그러면 낮게 해볼까? 낮게? 건아야, 힘이 어디에 들어가? 아래쪽 어느 쪽에? 어? 아래요. 맞아요. 이 목 밑에 아래쪽에 힘이 좀 들어가면서 그쪽이 더 많이 떨려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목소리 톤을 찾기 위해서는 거의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로 이렇게 소리 낼 때 나는 소리가
나한테 가장 맞는 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도레미파솔 솔 소리가 듣기에 가장 좋아요라고 하지만 사람들마다 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솔이라는 게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목소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발표할 때 보면 너무 막 떨어 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소리 내볼 때 가운데서 떨리는 소리를 잘 찾아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소리 낼 때. 그리고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몸에 긴장을 하면 소리도 잘 안 나와요. 자, 아까 시상식 얘기를 했는데 막 이제 배우나 가수가 상을 받으러 나왔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친구들이 마이크 앞에 딱 섰을 때 그 사람이 떠는지 안 떠는지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지? 예준아? 목소리요. 맞아요. 마이크 앞에서 입을 딱 여는 순간 저 오늘 이 상을 받으니까 너무 떨려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아 저 사람이 긴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몸의 힘을 좀 이렇게 너무 막 경직돼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풀어주면 목소리도 좀 이렇게 떨림이 덜한다 그래요. 전신의 힘을 빼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우리 수영할 때 보면 힘 딱 주면 어떻게 주려나? 수영할 때. 잘 힘 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지? 몰라요. 수영 잘 안 하는구나. 유라, 우리 수영할 때 힘 주면 어떻게 돼? 물에 빠져요. 맞아요, 맞아요. 꼬르르르르르르 가라앉죠. 똑같아요. 우리도 힘이 너무 막 들어가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몸에 이제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발표를 하면 더 좋긴 좋아요. 지훈이도 듣고 있어요? 네. 그래. 지훈아 얼굴이 안 보여서 선생님이 계속 안 물어봤네. 그리고 네. 입 운동도 선생님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노래를 좀 부르거든요. 입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아침에 막 뭐 일어나서 바로 녹음하려고 방송국에 가면 선생님도 막 버벅거려요. 그래서 하기 전에 발음표 가지고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식호흡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복식호흡은 그야말로 배에 공기를 딱 집어넣고 배에 나오는 그 공기 소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복식호흡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짧게 하는 단문 말고 긴 문장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복식호흡을 하면 소리도 확실히 커지고 그다음에 숨도 길게 쉬어서 문장을 깨끗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때. 그리고 마음도 좀 평안해져요. 복식호흡을 하면. 그런데 선생님, 복식호흡 어떻게 하는 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지훈이는 복식호흡이 뭔지 알아요? 배로 호흡하는 거. 배로 호흡하는데 내가 코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배가 어떻게 되게요? 볼록해질까? 쏙 들어갈까?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자, 중현아, 코로 네? 이렇게 들이마실 때 코로 공기를 한번 들이마셔봐. 숨 쉬어봐.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배가 볼록해져 쏙 들어가. 볼록해져요. 오! 복식호흡은 코로 음식 냄새를 맡듯이 공기를 쑥 마실 때 배가 볼록해져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배가 볼록해지고 그다음에 소리를 아 하고 낼 때 배가 쑥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예전에 너희 혹시 박진영이라고 아니? 가수? 모르지?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굉장히 유명한 JYP 박진영 프로듀서는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불러야지 노래를 잘한다 그랬거든. 그런 것처럼 정말 복식호흡을 통해서 코로 이렇게 냄새 맡듯이 숨을 싹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해지고 아 하고 소리를 낼 때 배가 쑥 같이 들어가야지 소리가 크고 길고 안정적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숨 쉴 때는 코로 이렇게 들이마실 때 아까 지훈이처럼 배가 쑥 들어가거든. 근데 반대로 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는 목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너무 큰 소리로 막 악을 쓰면서 얘기하면 전부 다 성대가 상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좋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이 많이 상해서 좋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사춘기 때, 변성기 때 선생님이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목소리를 너무 혹사시키지 말라는 거야. 친구들하고 놀 때도 너무 막 큰 소리로 막 내지 말고 목을 좀 아껴가면서 그렇게 잘 변성기를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중에 변성기 지난 다음에 정말 멋진 목소리가 나올 거야. 네, 다음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을 좀 자주 마셔서 목이 좀 촉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텀블러 등을 항상 휴대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물을 마셔서 성대를 적셔주면 좋거든. 근데 물은 차가운 물이 좋을까? 뜨거운 물이 좋을까? 물 마실 때 지훈아 어떤 물이 좋을까? 온도가? 따뜻한 물이요. 맞아요. 뜨거운 물도 안 좋고 차가운 물도 안 좋아요. 따뜻한 물이 좋아요. 예,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좋아요. 미지근한 물이 목에는 좋대요. 그리고 감기나 인후염 같은 병에 걸리면 목에 관련된 병에 걸리면 성대가 또 상하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요. 선생님 인후염이라는 걸 한번 걸려봤는데 인후염 걸리면 소리가 정말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소리뿐이 안 나와.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목의 병은 인후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걸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좋은 소리는 타고난 음색이라든가 개성, 인격, 감성을 단련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별로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타고난 음성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음. 왜 그 형님 하는 그 약간 저기 깡패 아저씨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저씨들 말하는 거 보면 물론 뭐 목소리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막 너무 거친 말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아 저 사람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음성이 듣기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또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음. 그리고 좋은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낭독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는 게 좋고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맨날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잘 원고도 읽고 싶고 또 낭독도 잘하고 싶고 이러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 3분 정도라도 내가 뭐 노래 가사도 좋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글자로 돼 있는 것들을 읽어보고 스마트폰에 요즘에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걸 매일매일 하면 조금씩 능력이 향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진짜 그런 것 같아. 해보니까. 이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다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분명한 발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음 자음표 이거는 그 인터넷에 치면 모음 자음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음 모음표. 이거 돌아가면서 아까 복식 호흡하는 것처럼 코로 들이마실 때 배 불룩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이런 식으로 한 줄씩만 이렇게 한 두 줄씩만 해볼까? 돌아가면서 중현이, 예준이, 유리, 건아, 지훈이 네, 우리 목사님까지 이렇게 한 줄씩 해볼게요. 자, 중현이부터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잘했어요. 예준이? 나냐, 너냐, 노뇨, 누뉴, 느니. 잘했어요. 유리? 아랴 더뎌 도뎌 드듀 드디. 빨리 잘하네. 거나 정확하게. 라랴 러려 로료 루류르리. 잘하네요. 지훈이? 마며, 뭐며, 모묘, 무묘, 무미. 네, 잘했어요. 우리 목사님? 지안이도 있습니다, 지안님. 네, 제가 다 못 봤네요. 네, 우리 예빈이, 예진이도 있죠. 네.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바, 벼, 버, 벼, 보, 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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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네,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히 한 번 더 할까? 한 번씩 더 돌아가 볼까? 예.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네, 우리 중년이. 어, 여, 요, 요, 너무 쑥 지나갔는데? 다시 천천히. 야, 야, 요, 요, 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예준이? 자자, 저저, 조, 주즈, 즈지. 잘했어요. 유리? 아차차차쩌쩌쩌찌쭈쭈찌. 좋아요. 거나? 카캬 커켜 코쿄 쿠큐 크키. 잘했어요. 지훈이? 타, 튀, 터, 튀어, 토, 튜, 투, 튜, 트티. 잘했어요. 이것도 힘든데. 우리 목사님? 지안이 마이크 한번 켜봐. 지안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다시. 오케이. 지안이가 지안이도 마무리해봐봐. 있어요? 파펴 퍼표 푸표 푸퓨 푸피. 지안이도 밑에 있었는데 선생님 못 봤네. 미안해요. 우리 지안이 있었는데. 우리 지안이 한 번 더 하자. 하야. 하야 허효 혀 호효 후슈 후시. 잘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그 기억부터 히읗만 알면 아부터 이를 붙여서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방송하기 전에 항상 그 차 안에서 가랴 거교 고교 구교 극이 나냐 너냐 노뇨 누뇨 느니 다랴 더뎌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들어가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발표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혀를 좀 풀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다음이요. 다음 이것도 발음 연습인데 이것도 옆에 한 줄씩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까? 이렇게 이부터 옆에 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중현이. 이, 에, 우, 으, 왜, 잘했어요. 예준이. 야여, 요유, 으와, 왜. 잘했어. 유리. 웨이 에에 아으 우우 어워. 거나. 좀 어렵지? 왜냐 결유 매배 시 좌휘퀴. 쉬자 휘퀴. 이게 되게 어려워. 쉬자 휘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속으로 해봐봐. 그 다음에 우리 지훈이. 야, 표, 효, 교, 미, 바, 셔제. 서재. 서재. 서제. 셔가 아니라 서재. 그 다음에 지안이. 지케페하 그 누더러 위회. 잘했어요. 미배.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차, 저, 초, 큐, 태페, 이거. 너, 돼. 네, 넣어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기 강의하러 갈 때 똥 넣어도 돼 이러더라. 넣어도 돼. 똥 넣어도 돼. 네,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이제 그 경상도 지방이 고향이신 분들은 사실 잘 안 되는 발음들도 있잖아요. 네.
잘 근데 안 되는 목사님은 발음 잘하시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요. 네? 그래요? 잘 안 예, 되는 연습해야죠, 발음은 연습.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 연습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읒이 바르셔가지고 많이 연습. 새더라고요, 보통. 시옷. 예. 네, 시옷, 시옷 발음이 많이 새더라고요. 네. 시옷이나 치읓. 네. 그래서 그 크트파하. 그러니까 키역, 티읕, 피읕, 히읗. 이 크트파하. 예, 예. 그 크트프흐 뭐 이래도 되는데 키역, 티읕, 피읕, 히읗 이 발음은 사실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흘려버릴 수도 있는 발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음도 잘해야 되고 시옷하고 지읒, 치읓 이런 것도 스스스하고 많이 세기 때문에 좀 덜 세는 방향으로 자기가 입 모양을 한번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한 다음에 연습을 해서 가장 적정한 걸로 찾아내셔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자, 이것도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볼 거예요. 자, 1번.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중현이 해볼까?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나 다 콩깍지인데 오, 되게 잘했는데요? 오. 그 다음에 예준이? 7월 7일은 평창친구 친정 칠순 잔칫날. 와, 진짜 잘하네. 유리. 원래 고급은 고급주복이고 고려고 고급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와, 우리 예람도 진짜 잘하네요. 예. 건아.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훈이. 앞집 팥죽은 붉은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핵콩, 단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핵콩, 단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다니. 잘했어, 잘했어요. 굉장히 긴데 잘했어요. 지안이.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와, 그 잘했네요.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다음에 7번 우리 목사님. 한국관광공사 곽진광 관광가장. 잘하셨습니다. 너무 느려요, 근데. 좀 빨리. 한국관광공사 곽진광 관광가장.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그 발음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발음도 중요하지만 장단음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대부분 뭐 어린아이, 어른 할 때도 사실 그 어른이 아니라 어른 하고 약간 장음이에요. 약간 길어요. 그리고 미술, 또 그림 뭐 이런 것도 미술, 그림 이게 아니라 미술, 그림. 약간 앞에 미하고 그자가 장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한자랑 섞여서 되게 많은데 일단은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올려놨거든요. 이거 한 번만 또 이것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똔똔 하고 점 2개를 찍어놨죠. 점 2개를 찍어놓은 거는 장음이라고요. 장음. 좀 길게 발음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밤, 불, 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평소 발음보다 약간만 길게, 약간만. 밤 이게 아니라 먹는 밤, 캄캄한 밤, 뭐 이런 식으로 앞에는 뜻이고 뒤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먹는 밤, 캄캄한 밤, 캄캄한 밤에 구운 밤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먹는 굴, 동굴 굴, 바닷가 기다란 굴 속에서 굴을 캐서 구워 먹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중현이? 1번부터. 캄캄한 밤에 구운 밤을 먹었다. 너무 밤 안 해도 되는데 밤보다는 밤을 약간 길게만 하면 돼요. 앞에 먹는 밤, 캄캄한 밤 이것도 같이 해주면 좋아요. 그다음에 예준이 먹는 굴, 동굴 굴 이렇게 시작. 먹는 굴 둥글 굴. 바닷가 기다란 굴 속에서 굴을 캐서 구워 먹었다. 오, 잘했어요. 유리. 곤충벌 hamburger 벌을 함부로 죽여 벌을 받았다. 오, 잘했어요.
거나 신체 발, 커튼 발, 자장면집 출입구에 걸린 발을 지나치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다. 오, 잘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훈이 신치의 눈 내리는 눈, 눈이 오는 날 눈이 예쁜 그 아이를 만났다. 조금 더 차별을 줬으면 좋겠어. 조금 더. 다시. 신치의 눈 내리는 눈, 눈이 오는 날 눈이 예쁜 그 아이를 만났다. 오, 너무 잘했어요. 예. 지안이 언어 말, 동물 말. 말을 타고 가는데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오, 잘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특히 숫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나운서 수업 받을 때 보면 이런 거 많이 해요. 만두, 세네, 쉰, 열, 이사오. 이거는 다 긴 거니까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미 생활 속에서 많이 하고 있어. 만 2천 원, 14,000원. 이런 식으로 2, 4, 5가 들어가면 조금 길게 발음을 하거든요. 12,000원, 14,000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12,000원, 14,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둘, 셋, 넷 이거는 좀 길게 발음해요. 뭐 셋, 넷 이것도 그렇고 쉰 하나, 쉰 둘, 쉰 셋, 쉰 넷 이런 식으로 열 들어가는 것도 그래.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하나, 셋 이거는 좀 짧게 떨어지지만 2, 4, 5가 들어가는 거는 좀 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두, 세네신, 열, 2, 4, 5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고 네, 다음이요. 굉장히 너무 길어지죠. 예. 오늘 1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선생님이 조금 더 짧게 하려고. 아니요, 그 앞에, 네. 네. 지금 여기 보면 문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똔똔, 똔똔 하고, 장음 있는 것들도 있죠. 근데 장음, 단음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띄어읽기. 사실 띄어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번 볼게요. 길을 걷다 우연히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느새 가을 하늘이 무르익어가면서 수학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중현아,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와요? 귀로만 들었을 때? 잘 안 들어오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슬래시 하나, 슬래시 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슬래시 하나로 딱 이렇게 쓴 거는 보통 띄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띄기, 그 다음에 슬래시 둘 있는 거는 좀 긴 띄기, 좀 길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V자 표시가 있거든요. V자 표시. V자 표시는 순간띄기라고 해서 빨리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빨리 살짝살짝 쉬어주는 거를 순간띄기라고 해요. V자 표시를 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도둑호흡이라는 말도 해요. 도둑호흡. 도둑처럼 살짝 갔다가 숨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하면 주어, 동사. 우리 주어 동사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죠. 나는 간다. 꽃이 핀다. 뭐 꽃이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보통띄기를 이렇게 슬래시를 한번 딱 해줘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슬래시를 이렇게 다 물론 문장에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표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읽을 때 여기서 딱딱 끊어서 읽어버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할 때도 끊어서 읽진 않거든요. 길을 걷다 우연히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 여기서 딱딱 끊어서 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PPT를 읽더라도 보통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길을 걷다. 우연히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딱하게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감정도 하나도 안 생길 뿐더러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띄어읽기를 잘 하지만 거기서 이, 다, 서, 풍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너무 딱딱 끊어서 읽으면 여기에 힘줘서 읽으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힘줘가지고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목사님. 네, 부장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예.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선생님 지금 다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얘기들을 다 못하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잠깐만요. 문장을 읽을 때 속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근데 사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문장의 요령은 아까 앞쪽 PPT에서 좀 있긴 했지만 다음에 그거는 또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특히 중현이, 예준이, 유리, 건아, 그다음에 지선이, 지훈이, 지안이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앞에 있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뒤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나중에 이제 보충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얘기를 원고를 읽을 때 원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어떤 내용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배우들도 보면 대본 대본 연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본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대본 분석, 예, 문장 분석이라고 하는데 대본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살려가지고 대본을 분석을 하는데 그 요령을 오늘 선생님이 알려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미리 좀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중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친구한테 말하듯이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한 문장을 한 호흡으로 읽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중간에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하면 한 호흡이 되지 않고 한 문장인데도 막 2개, 3개, 4개로 끊어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어줄 때 살짝살짝만 좀 부드럽게 숨 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원고를 얘기를 할 때 눈으로는 원고를 살짝살짝 보지만 일단은 듣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서 그 의미가 뭔지도 또 이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 얘기를 할 때는 자신감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신감 있게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PPT 내용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교과서 내용을 준비를 할 때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긴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